안녕하세요. 스텔라의 놀이생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는 아직 이제 막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와는 다르게 저희는 지금 이제 몸으로 네, 놀아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놀이를 질문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에피소드 하나당 하나씩 공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집에서 또는 교육 장소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요즘에 질문의 중요성이 이제 텔레비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질문을 잘하는 아이, 그리고 대답을 잘하는 아이가 창의성이 높다. 그리고 역시 학습 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질문. 질문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대답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내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질문이 많은 아이가 유독 있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질문이 많다는 거는 아이의 호기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엄마, 딸기는 왜 빨개? 엄마, 포도는 왜 보라색이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아직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은 너무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른들의 그런 피드백, 이제 상호작용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각의 발달이나 아니면 생각의 뎁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 왜 하늘은 파래요? 이런 질문을 아주 어린 나이에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혹시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하늘은 그냥 파래.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또, 하늘이 왜 파랗지? 엄마랑 한번 하늘이 왜 파란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 엄마도 하늘이 왜 파란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아이가 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되게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아이가 질문을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라고 하는데 정말 하늘은 왜 파란지 모르죠. 그럴 때는 그냥, 하늘은 왜 파랄까? 우리 하늘은 왜 파란지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훈이는 왜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해? 라고 아이에게 되물어볼 수도 있고, 그쵸? 하늘이 파라면 뭐가 좋을까? 라고 엄마가 오히려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새로운 현상, 아이가 처음 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전혀 질문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에 다 대답을 해줄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오히려 아이한테 다시 질문을 도리어 해주시거나 하늘은 왜 파랄까? 지훈이가 생각하기에 하늘은 왜 파란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우리 한번 그럼 하늘은 왜 파란지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아이하고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라는 거는 차단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이제 당연한 현상이나 조금 어른들이 보기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당연히 어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럴 때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니?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질문이 많은 아이가 나중에는 창의성도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표출하는 능력도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환경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이들과 했으면 좋겠는 질문 하나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딸기는 무슨 색깔인가요? 딸기는 빨강색이죠. 네. 그리고 꼭지는 네, 초록색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질문이 좋지만 창의성이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딸기가 무슨 색깔일까? 이 질문은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아이한테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기에는 네, 비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해보실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아픈 호랑이가 좋아하는 딸기는 무슨 색깔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들어봤을까요? 네, 들어본 적이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이나 집에서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짧은 질문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언어를 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딸기는 빨강색이지만 아픈 호랑이가 좋아할 것 같은 딸기는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아픈 호랑이는 하늘 색깔 딸기를 좋아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호랑이는 아파요. 그런데 딸기가 빨간 색깔인 이유는 농약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없는 하늘 색깔 원래 딸기를 호랑이에게 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이 어른인 제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나만의 생각을 하는 연습을 트레이닝, 훈련해 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난이도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흥미가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호랑이는 어떤 색깔 딸기를 좋아할까? 와 같은 아이들이 흥미도 가질 수 있고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질문 하나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도 역시 스텔라의 놀이 생각에는 또 다른 아이들과 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